암 투병 사실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방송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왜 암에 걸리셨던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게요. 28을 쓰고 나서 이제 히말라야 환상 방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도 그 암투병 사실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이제 저의 몇몇 지인들만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소설 28을 쓰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인지 약의 부작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안개 속 같아요. 그 점과 머리가 달라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어떤 꼬꾸라진 느낌이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소설을 내고 나서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막막함, 전혀 되지 않는 그때 고꾸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는 안 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을 끝냈을 때 되게 이제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와서 이 소설 홍보 끝나고 나면은 히말라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에 네. 이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던 건데 그 당시의 심경을 이 에세이에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욕망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린 것이었다. 당혹을 넘어 공포를 느꼈다. 누군가 내 상태를 알아차릴까 봐.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하게 될까 봐. 고작 소설 몇 편 쓰고 무너지는구나 싶어서. 나는 강아지처럼 낑낑대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히말라야가 내 심장을 쏴라의 주인공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가고 싶어 했던 꿈속의 어떤 공간이거든요. 근데 나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히말라야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소설을 썼는데 이미 소설을 다 쓴 후에 히말라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를 17박 18일로 정주를 했어요. 안나푸르나 정주를 했는데 안나푸르나의 뜻이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생산의 여신이고. 그래서 안나푸르나한테 물었죠. 마음속으로. 막 겉으로 말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물어본 말이 뭐였냐면 나는 세상에 다시 나가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다시 상대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쌈딱같이 살아왔는데 다시 또 쌈딱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 용기를 지금 다 꺾여버렸는데 그럼 물어봤었어요. 했더니 안나푸르나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죽을 때까지라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 본성이 쌈딱인데 쌈딱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러고 왔어요. 사실 그때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제가 여행기도 쓰고 그래서 그게 다 극복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행기를 쓰고 나서 소설을 다시 쓰려니까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소설이 종의 기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인칭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코패스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 내면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닫혀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고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어요. 순례길? 우와. 히말라야는 제가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었다면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네 발로 걸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저는 그 3번의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3분의 1은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발가락 다 뭐 부어 터지고, 그리고 발톱도 빠지고 8kg짜리 배낭을 메고 걸어야 하니까 이게 허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3분의 1에 들어섰을 때는 정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제 정신과. 나는 대체 왜 이 길을 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먹을 것도 못 먹고 이 무거운 걸 메고 그 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이제 마지막 이 길을 갈 때 찾아온 게 뭐냐면은 그때는 진짜 내 영혼과 싸움이 시작돼요.
제 무의식 속에 박혀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누군가에게 수모를 당했던 일, 정말 나한테 미운 짓을 했던 사람, 분노하는 일, 막 이런 것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바닥에 깔아앉혀 놓은 이 기억들이 다 뒤집히는 게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가면서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혈압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혈압을 고쳤어요. 계속 혈압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걸어가다가 이제 산 정상에 딱 오르니까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제 어머니였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같이 왔을 텐데 그 생각이 나고, 나는 평생에 엄마라는 상처를 떨쳐낼 수가 없구나. 이것도 하나의 나의 어떤 결핍, 불행, 불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울고 나니까 살아가야겠다,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까지 갔다 와서야 종이의 기원을 쓰는 일에 착수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전혀 가늠이 안 되지만 제가 겪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셔서, 근데 사실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나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떤 불행 같은 것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몸소 겪으신 것 같아서. 네, 대부분은 모든 불행이 거의 갑자기 오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나는 진짜 한참 내가 행복해도 부족할 그런 시기에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또 모두가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신작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팬입니다. 신작에 대해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스포하면 편집자한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욕망 시리즈의 두 번째고요. 무엇이 인간을 살게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이 생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던 러브스토리도 나올 것입니다. 오, 러브스토리까지? 네, 기대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강연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너무 잘 보고 있는 네. 인플루언서란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승무원 은행원 작가 강사였지만 지금은 실업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은빈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는 길에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을 때 왼쪽 머리 뼈가 거의 반은 왼쪽 머리 뼈가 거의 반은 제가 명칭 실어증을 겪고 있어서요. 말할 때마다 제가 단어를 많이 까먹습니다.